안녕하세요. 레드타이밍입니다. 오늘은 시장 전체가 원자재값 급등으로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제 이런 뉴스들이 영향을 줘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지난 복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주도 테마주들이 발생을 하면 순환매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원자재가 급등 뉴스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수급이 집중되는지 실감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재료 파악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종목 선정을 까다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철도 관련주가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에서는 초반에 북한 관련 뉴스들, 미국 접촉 제한에 북한 잘 접수했다 반응 뭐 이런 기사들이 흘러나오면서 철도 관련주로 대오웨이라고 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매매 가담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과거 경험도 있고 대북주들은 아직 정확하게 어떤 정책적인 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뉴스하고 관련주 흐름을 체크해 보니까 이게 진짜 테마가 많은 분들이 데오웨이를 철도 관련주로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알루미늄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접근을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 철도 테마로 보고 데오웨이를 보고서 현대로템이나 데아티 같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시장 경험들이 쌓여서 이런 디테일한 재료 파악이나 뉴스 분석들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기본기를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장중에 이렇게 애매하게 테마가 형성이 됐고 애매한 뉴스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좀 과거의 어떤 시장 경험들을 좀 복기해 보면서 좀 정확하게 재료 분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철도 관련주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긴 했어요. 나름대로 수익 구간을 많이 주긴 했어요. 근데 이 데오에이엘도 알루미늄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오늘 테마 강도는 이 알루미늄 테마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계속 말씀드린 철강 조선 기자재처럼 그 원자재가 급등 때문에 수혜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알루미늄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뭐 내일은 조정받을 수 있고 내일 모레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자재 값 그 가격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수급이 몰릴 때 매매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시장 주도주에서 매매 결과가 손실일지라도 시장 소외주에서 만든 수익보다는 훨씬 값어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매매 경험인과 자기만의 매매 어떤 통계 결과값들을 검증을 해보고 복귀하는 과정은 시장 주도주에서 발생한 결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분류된 종목은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종목 추천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제가 관련주들을 거래대금하고 상승률 순으로 그냥 정렬해 놓은 것 뿐이라서 어떤 종목이 있을지 또 다음 후발주들이 어떤 종목으로 갈지는 ATS에서 일봉 차트하고 과거의 종목 기등을 좀 복귀하셔가지고 잘 종목 분류를 해놓으시고 매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에 훈련을 하지 않은 채 장중 급하게 따라가는 종목들에서 아 나도 한 입 먹고 나와야겠다 막 단타 쳐가지고 스캘핑 해가지고 몇백만 몇천 고수들이 버는 거 보고서 그런 조급하고 순진한 발상으로는 평생 급등주 쫓아다니다가요 그냥 깡통 반복하고 세력주에서 어떻게든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의 시간, 그런 고민의 과정들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꼭 성공해야 되는 절박함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그러니까 감으로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매매는 항상 필패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각자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항상 찾아보고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본인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 누구도 본인의 계좌를 불려주진 않아요. 자기 스스로 안 좋은 습관을 점검해보고 복귀해보면서 좀 하나씩 제거해가고 좀 좋은 기준들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 시장 뉴스와 수급인데요.
미국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과 인플레 공포라는 명분 뭐 이런 것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좀 역대급 매도를 했는데요. 어제 제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뉴스로 장막판에 삼성전자 수급이 집중되면서 그 반도체 쪽 수급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 지수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이 대형주들 시가총액 1, 2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결국 지수 신고가를 앞두고도 못 갔고, 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대로 가지 않으면 전략을 빨리 수정하고 대응을 하면 돼요. 굳이 돈을 쓰지 않겠다는 업종에서 종목과 씨름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분명히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있었음에도 뭐 경기 회복 기대를 하는 기대감으로, 아니 참 웃겨요. 인플레 공포의 증신이 활약하는데 무슨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 이러면서 관련주들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소비하는 그 소비 관련주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수 대비 좋은 흐름을 보여준 업종들이 하락장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은 우리가 좀 불리하잖아요. 상승하는 종목에서만,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좀 개인들에겐 불리한 시장이니까, 지수가 안 좋아도 돈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을 좀 짜면, 강한 업종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면 조금은 좀 덜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차트는 이따 기법 설명하려고 이제 추가를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면, 오늘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의류 패션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시 57분 기준이거든요. 그럼 차트 흐름을 보면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얘가 이렇게 보합권 그리고 상승권에 있네. 이게 우리가 매매를 쉽게 하는 생각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방식들로 매매를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관련 세 종목의 차트를 추가를 해놓은 것이고,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테마 마인드맵하고 그 다음에 5월 10일 내일이죠. 수요일 일정을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일은 MSCI 반기 리뷰가 있는 날이라서 여기서 이 관련 종목들이 편입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HMM, SKC, 하이브, 녹십자가 유력하다고 하고, 한미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뚜기, 한국가스공사, 롯데지주가 편출 가능성이 높고, GS리테일하고 KMW가 편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시총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돼요. 그동안에 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많이 한 종목도 있고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MSI 편입 편출 이벤트로 인해서 뭔가 급변하는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재료 소멸로 접근을 하시고 이쪽은 좀 오히려 새롭게 다시 수급이 들어온지를 파악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상승한 종목들은 좀 제외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실적 발표 있는 회사들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장중에 변동성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 상장하는 종목들이에요. 파란색으로 된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런 종목들의 내동매매로 빨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인드맵 보시면 알루미늄 쪽에 계속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철강 쪽에도 계속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타 좀 잡주들 개별 뉴스로 간 것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매에서 수익 내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쪽을 보면서 항상 장중에 또 다른 테마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에서 항상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법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시장 복귀는 이렇게 빨리 끝내고요. 어제 예습했던 그 시업, 그 좀 제가 허무할 정도로 쉬울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법의 해답을 우리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습들을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분명 말씀드렸듯이 사실 듣고 나면 별로 뭐 특별할 것도 없는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항상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오픈하는 영상을 크게 올리진 않았지만, 올릴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절대 정답이 아니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매매 방법이 있고 많은 고수들이 있고 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뭐 각자 구독자분들이 다른 영상들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타점에 집착하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뭐 돌파니 눌리니 뭐
그런 용어에서 어떤 정형화된 자리니 기법 이런 거를 교육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15년 전에 16년 전에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초보 시절부터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그 해답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거는 쉽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매매를 하는데 그 과정, 공부하는 훈련,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매매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ATS 켜고 호가창 켜고 차트 켜고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매도했어.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매의 어떤 트레이딩 방향이라는 거는 트레이딩의 방식이라는 거는 그냥 쉽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 기준에 따라서 매매하고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또 주식 투자라는 게 사람마다 좀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지금 갖고 있는 투자금도 다르고 또 그 돈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각자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수십억을 베팅한다고 그것도 정답이 아니고 그게 꼭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몇백을 베팅해서 수익을 쌓아간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또 그게 뭐 정답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각자 그릇만큼 각자 투자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을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뭐 돈을 지불하고 그 매매를 배우는 건데 왜 자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트레이딩 방식이라는 그 틀 안에서 본인들을 가두고 어렵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의미를 이해하신 분들이 영상을 볼 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근데 분명 그 과정 속에서 힘들게 매매를 하고 주식 시장에서 좀 쓴맛, 매운맛 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실전 예시를 통해서 돌파 눌림을 정의를 해볼게요. 일단 결과부터 보시죠. 제가 오늘 이 교육을 위해서 좀 샘플로 하나 매매를 해봤어요. 자, 크게 보시죠. 좀 깨질 수도 있겠는데, 자, 대창이라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했어요. 이 교육을 위해서 그냥 녹화를 한 거지, 실제로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에 크게 집중을 해서 매매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제 매매를 해야 되고, 사실 이 효과를 녹화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장중 저도 치열하게 좀 시장과 싸우는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괜히 어제 영상에서 다 끝내버릴 거 그냥 예습 어쩌고 해가지고 일을 키웠나 좀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겠죠. 마침 오늘 좋은 예시가 나와서 그 돌파 눌림에 대한 기법적인 방법, 쉽게 생각하는 방법, 좀 틀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크게 들어가진 않고 뭐 1억 정도로만 들어가서 매매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보시죠. 제가 들어간 지점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서 수익 실현하는 모습까지 보시죠. 이 영상, 풀 영상은 카페에다가 따로 또 올려드릴게요. 올려서 이 영상만 가지고 설명하는 그 컨텐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매수를 해서 어떻게 수익 실현하는지 정도만 봅시다. 이게 사실 제가 매매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다른 종목을 또 매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이거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건데 보시면 1억 정도를 2,880원에 매수를 했어요. 한호가에 다 사진 않았고 이렇게 나눠서 사가지고 평단가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원래는 1억만 살려고 했는데 900만원이 오버됐네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호가에 대한 걸 계속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느 지점에 수익 실현했는지부터 볼게요. 계속 이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분할 매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 매도를 했고 일부는 여기 VI 직전 가격에다가 걸어놨다가 여기까지 슈팅이 빨리 안 나오면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도를 하면서 전체 수익 실현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실현이 됐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예상대로 VR을 못 가고 떨어져서 오늘 시간에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애초에 뭐 상한가를 기대한다, 20% 15%의 상승을 기대한다가 아니라 테마에 대한 믿음, 오늘 그룹으로 움직이고 뉴스가 확실하고 거래량이 좋고 이런 믿음이 바탕된 상태에서 종목을 접근을 했기 때문에 특정 타점에 집착하지 않았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왜 이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왜 저는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이게 그 많이들 말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형화된 기법에 대한 그런 패턴에 대한 매매인지, 아니면은 제가 몇 년 동안 영상들에서 수없이 말씀드린 기본 관점에 의한 매매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올려드린 복귀 영상에서 패션 의류 업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의류 패션 쪽도 보면 오늘뿐만이 아니죠. 관련 섹터들을 체크를 해서 얘네들이 같이 그룹으로 움직여주는지를 체크하고, 거기서 내가 먹을 구간이 있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섬이나 한세실업,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한 종목이 먼저 이렇게 치고 가주면서 얘도 같이 따라가지고, 또 오늘처럼 얘가 또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얘는 조금 더디게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 종목이 갔다가 또 다른 종목이 잠깐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종목이 치고 나가고, 오늘은 SJ그룹이 치고 나간 것처럼 얘가 치고 나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한섬이나 한세실업,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뭐 화승인더, 그 다음에 LF까지 같이 끌어올려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전반적으로 돈이 이쪽에 집중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시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창을 매매했던 게, 사실 이 영상 이전에 이때가 처음에 매수했던 시점이 12시 한 55분, 54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눌렀던 거기 때문에. 그럼 봤을 때 제가 이 영상에서 이거 전에 먼저 다른 걸 놓고 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PT가 좀 이상하네요. 제가 계속 일정이라든가 뭐 테마 마인드맵, 그리고 주도 테마의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계속 강한 섹터와 테마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를 지금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류된 종목에서, 그리고 오늘 얘가 가거나 오늘 아침처럼 오전처럼 이런 뉴스들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또 좋은 흐름 보여줄 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매 참여를 못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한 테마가 아니면 이렇게 후발주들은 따라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관련주로 엮여 있고 뭔가 상승할 구간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대창이란 종목을 언제 추가를 했냐면, 오늘 테마 흐름들 보다가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로 종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흐름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때쯤이네요. 그러니까 12시 아니 14시 53분쯤인데, 이때 얘네들이 좀 떨어져 주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약간 돈이 집중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때가 이 시점이거든요. 거래가 터져주면서.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테마에 대한
힘을 느꼈잖아요. 힘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종목들을, 관련된 종목들을 분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보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테마에서 인포스 딱 들어가 보면 이쪽에 알루미늄 관련주들 이렇게 거래대금 순으로 정렬을 해서 오늘 어떤 쪽에 좀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면, 여기 지금 사마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 대창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대창이 한참 밑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거래가 터지는 걸 보면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대창을 봤을 때 이것도 돌려보고 돌려보다가 뭔가 상승할 구간이 남아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보다가 대창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봉상 신고가를 앞두고 있네. 그럼 이게 신고가를 쓴다고 해서 뭐 20% 30%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이 종목의 끼가 원래 좀 윗꼬리가 좀 빈번하게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고, 상한가를 간 전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한가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전고점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 플러스, 그리고 오늘 강했던 테마의 뉴스를 바탕으로 이쪽에 지금 한번 집중을 해보면 이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관련주들이 상한가도 가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내에서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서 분류를 해놓은 종목들을 이렇게 체크하다가 대창이라는 종목을 이때 추가를 했던 거예요. 추가를 해놓고 그럼 이제 여기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야겠죠. 간단해요. 내가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 고점 있죠. 근데 이 실제 고점이 여기가 아니라 일봉상 신고가는 2,940원이에요. 2,94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할 때 내가 같이 물량을 실어가지고 돌파 매매로 접근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여기가 사람들이 여기 돌파하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세력들은 여기를 저항 구간을 이용을 해서 털어먹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먹을 공간이 남아있네? 그럼 내가 먼저 진입을 해볼 거야. 이런 시나리오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돌파가 되는 거고 여기는 눌림이 되는 거거든요. 왜? 거래가 터지고 나서 지금 잠깐 이 시간 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들어가는 게 눌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와 눌림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바탕이 돼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재료적인 특징이 있고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그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느냐. 그러면 이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일봉 차트를 보고 매매 시나리오를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대창이라는 종목이 일봉 신고가 앞서고 있고 정배열에다가 여기에서 지금 내가 본 시점에서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그러면 한번 들어가봐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 시점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거나 돌파할 때 들어가서 짧게 먹고 튀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왜 여기서 매도를 했냐면, 매도를 한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이 종목의 종특을 알기 때문이에요. 얘가 장막판에 이렇게 수급을 대놓고 보여줬지만 이미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온다 해도 이미 상한가를 찍은 대장주들이 있고 얘는 후발주잖아요. 그러면 간다 하면 얘는 차라리 내일 가는 게 낫지, 오늘 장막판에 급하게 끌어올리는 거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익을 주면 챙겨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종가에 던져버리고 이 신고가인 2,940원 일봉상으로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종가상으로 마감을 했고, 시간에도 지금 이런 종목 보면 시간에서 하락을 하거든요. 시간에서 안 좋네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목이 시간에 하락을 했으니까 또 내일 아침부터 던지기 바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포지션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종목이 내일 만약 시간의 하락 때문에 영향으로 시초가에 떨어진다. 근데 관련주들이 뭔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 내일이 아니면 뭐 목요일날, 내일 모레 관련주들이 또 이게 다른 순환매가 나오고 다른 종목들에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개미들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이거를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또 눌림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눌림 구간이 어디일까요? 저는 제가 오늘 들어갔던 이 자리를 또 눌림으로 보는 거죠. 더 낮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매매를 할 때요, 어떤 특정 가격에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이 구간에서 사야 된다라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지 구간이 여기다라고 하면, 지지가 여기다라고 하면, 지지를 이 가격이 오면 딱 산다라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설정을 해놓고, 이 구간에서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호가의 흐름도 보고,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인지 아니면 좀 횡보하면서 밑으로 방향을 트는지 위로 방향을 트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면은 호가창이라는 거는 어떤 공식 같은 방법은 없어요. 공식 같은 방법이 없는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항상 이 호가창이라는 건 기본적인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답도 없지만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늘 기본적인 거에서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은 제가 여기서 또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체결 강도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110 이상을 봐요. 왜냐면 110 이상은 당연히 상승 구간에서고, 또 만약에 눌린 구간에서는 그 체결 강도가 당연히 100 이하로 내려가겠죠. 근데 체결 강도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내가 매수하는 시점에서 다른 매수세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저는 체결 강도를 한 110 이상으로 봐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호가창 기본 배열은 당연히 매도 호가가 매수 호가보다 많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튜브 제 채널 영상에 호가창 그 교육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과 익절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의 끼와 차트 지지와 저항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정형화된 자리라는 건 결국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손실을 내야 되는 게 이 세력주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돌파를 해서 수익을 내면 또 수익을 챙길 것이고, 그럼 그걸 추격해서 받아주는 사람은 손절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자리, 모두가 수익을 내는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렇게 시장 주도주 안에서 그 어떤 공간, 구간에서 먹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과 익절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트상의 지지와 그리고 저항을 이용해서 접근한다. 쉬워요. 그냥 분봉상에서 그 이전에 신고가를 간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막 상한가도 잘 가고 끼가 있는 종목이면 저항 돌파하면 시원하게 가겠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접근하는 자리가 뭔가 저항 뚫고서 팔아먹을 것 같은 자리야 하면 호가 흐름 보면서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고요. 우리가 주식을 돈 벌기 위해서,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맹신을 하고 그 종목에서 뭐 10% 20%의 그 단타 들어가가지고 10% 20% 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자체에 자꾸 욕심을 내지 마시고, 어쨌거나 주식은 뭐 0.1%를 먹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 좋기 때문에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럼 결국에 돌파든 눌림이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자리라는 거는, 이 확실한 자리라는 거는 어떤 기법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관련주,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가 강했어요. 후발주로 따라가는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봉상으로도 좋고 분봉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먹을 구간이 나오는 자리. 뉴스도 굉장히 좋았죠, 오전부터. 이 뉴스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장으로 치고 나간 종목이 상한가를 안 풀리고 계속 상한가를 유지하거나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걸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뉴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래량, 당연히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은 좋아야겠죠. 얘가 상승 시점부터 보면 딱 보이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잠잠하다가 얘가 이 터지는 구간의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이거는 시장에 관심 돈 거예요. 시장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치고 간 거죠. 물론 일부 특정 세력이 주도한 거래량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서 관련주 뉴스 거래량, 그리고 시간대도 늘 말씀드리지만 단타라는 건요, 저는 11시에서 뭐 1시까지는 피해요. 왜냐면 이 구간, 자, 세력들의 입장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단기간에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오전에 전일 모아뒀던 거 오전에 파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장중에 슬슬 모아가다가 오후에 집중해가지고 장 끝나기 전에 팔아먹고, 장도 안 좋으니까
시장이 지수가 안 좋으니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짝 해먹는 게 편할까요?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물론 진짜 상승장에서는 11시, 12시에도 좋은 흐름을 나타나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1시에서 1시 사이는 피해요. 시간대죠. 비중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저는 비중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이라는 거는 그냥 본인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 그룹으로 움직이고 뉴스가 확실한 종목들은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뭐 각자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한호가에 영향을 안 주는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대창의 흐름을 보면 1억 정도의 물량은 여기 1억 정도 물량이면 38,000주 정도 되잖아요. 한호가에 38,000주를 다 던지고 수익 시연을 해도 호가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선에서. 왜냐면 가끔 이렇게 다른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욕심쟁이 분들 많더라고요. 막 신용미수 써가지고 크게 베팅해가지고 막 몇 프로 먹고 몇 천만 원 먹고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열광해요. 뭐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거. 근데 결국 그런 자리들에서 물량 다 받아주고 손절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좀 고민해 보신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이건 제 주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테마에서 굳이 기법에 연연하지 않고 먹을 구간이 있으면 이 기본 요소들을 체크해서 수익을 낸다. 이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한 대장주라면 뭐 몇십억이 들어간 상관이 없는데 항상 우리는 시장과 세력이 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매매를 하려면 그냥 뭐든 적당히가 좋아요. 과연 비중 베팅은 나중에 실력이 쌓이고 나서 꾸준한 수익금이 누적되면 그리고 또 자본금이 커졌을 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게는 1억이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이런 매매를 보여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저한테는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호가에 영향이 안 주는 금액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한 1억 정도만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 비중은 본인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막 그냥 상승한다고 막 미수 써가지고 막 지르고 막 안 가면은 후회가지고 벌벌 떨다가 좀 떨어지면 겁먹고 던져대고 이게 다 내동매매 기본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본인들이 종목을 찾고 분석하고 복귀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것도 불가능하겠지만 매매를 하는 순간에도 일단 어느 정도 본인만의 그 매매 루틴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비중 조절은 미수 절대 쓰지 마시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에는 100만 원이 큰 돈이고 누군가에는 1000만 원이 큰 돈이고 누군가는 1억이 작은 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어떤 고수들 그 특정 어떤 몇 명의 사례들만 보고서 이게 뭐 정답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가진 자금 내에서 그릇만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로 접근하는 단타가 사실은 손실낼 확률보다 수익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테마, 어떤 재료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분이 있는 자리에서 세력들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세력들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걔네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형님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더 비싸게 팔아 먹으려면 개미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거래량과 그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중간한 명분의 재료에서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냉정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재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경험,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순간의 어떤 변동성에 좀 거래량이 확실하기 때문에 손절도 쉽고 익절도 쉽고 마인드가 덜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재료와 뉴스의 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매매를 하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해 나가면 굳이 우리가 뭐 돌파니, 누르미니, 낙준이, 상단이 이런 기법적인 타점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차트를 복잡하게 설명했나요? 일봉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보는 시점에서 아까 제가 들어가는 가격이 2,880원이었잖아요. 근데 아니다.
고가가 2,880원이고 지금 현재 종가가 2,880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보는 시점의 차트가 지금 일봉 차트가 이거예요. 제가 아까 봤던 시점의 차트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평 정배열에다가 최근에 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거래량까지 터지고 일봉상 신고가를 앞두고 있네. 그럼 우리가 먹을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먹을 공간이.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의 끼를 고려해서 최근에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나? 이때인데 2월달이니까 2월달에도 상한가 가고 나서 좋은 흐름 안 보여주는데 얘도 이번에도 크게 좋은 흐름 보여줄 가능성은 낮아. 하지만 테마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기대하고 이 먹을 공간 찾아서 그릇만큼 먹자, 슈팅 나올 때 팔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거래량이 터질 때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초창기 진입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이전보다 터진 건 좋지만 매수를 하고 수익을 챙기는 과정 속에서는 거래량이 이전보다 더 터질 때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트레이딩 방식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자리, 그냥 일봉상으로 좀 좋은 자리, 물론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많이 있었겠죠. 여기서 대창 이쪽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많은 종목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일봉상 자리를 딱 봐도 어떤 종목이 지금 내가 들어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겠죠. 근데 그나마 끼가 있었던 건 전 대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 막판에 이쪽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선정을 하는 부분도 아직 상승할 만한 구간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상승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건데, 이런 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차트에서 배운 뭐 지지와 저항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추세를 먹으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좀 예측하고 맞출 자신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매매의 난이도를 정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막 좋은 매매 기법을 찾아다니시는데 저는 재료 분석이 먼저이고 자금이 순환하는 그 방식에 대한 경험,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종목의 과거 끼라든가 패턴에 대한 그런 경험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제가 하는 방식이, 설명하는 방식들이 정답은 아닌데, 이 정도의 베팅으로 이 정도 하루 일당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뭐 어떤 분들은 뭐 500만 원이 뭐 작은 수익률일 수도 있고 뭐 400만 원이 뭐 큰 수익률일 수도 있는, 수익금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한 1억 정도 베팅해가지고 뭐 250, 300, 400 먹고 나오면 하루에 그거 하나만 집중해서 해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매일 하는 이런 매매는 아니에요. 그냥 오늘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움직인다. 그룹으로 움직이는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든 내가 기본만 벗어나지 않으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널리고 널렸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복귀하고 이런 복귀 과정에서 쉬운 매매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항상 교육을 할 때 매매를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냐면, 제가 어느 순간 이 전업 투자를 하면서,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격, 어떤 특정 가격과 특정 자리, 포지션, 그리고 뭐 정형화된 방식과 통계적인 접근, 그냥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자꾸 매매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또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자꾸 멘탈이 꼬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부터 제가 방식을 바꿨어요. 그 방식을 바꾸면서 교육도 방식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중 하나의 어떤 예시를 풀어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어떤 강한 테마 종목 중에서 후발주로 치고 나가는 종목의 일봉상, 분봉상 먹을 자리를 찾아서 그냥 돌파든 눌리든 그냥 거래량 터진 자리,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자리 시점으로부터 더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 매도를 하고, 즉 지지와 저항에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한다. 그냥 이런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고, 뭐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매매의 그런 방향들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걸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잘 하셔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들, 관점들을 풀어서 이렇게 매매한다라는 거 실전 예시로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뭐 하나라도 본인들한테 맞는 방식들을 찾아서 복귀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될 건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돌파냐, 눌림이냐, 뭐 어떤 자리에서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만 하면 될 뿐이지 우리가 항상 매매하는 과정 중에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매수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관련주이냐, 그룹을 움직이고 있는지, 뉴스가 있는지, 뉴스가 확실한 재료가 돼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연속성을 가지는 재료인지, 그다음에 거래량은 어떠한지, 막 거래대금 50억, 100억 터지는 종목들에서 어중간한 비중 태워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냥 세력들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래대금이 풍부한, 그러니까 즉 이건 거래대금이라고 했어야 되는지 거래량이라고 했나요? 거래대금이 풍부한 거, 그리고 시간대, 매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딱 정해서 하루 종일 호가창 지켜보고 종목 지켜봐야 안 돼요. 그냥 본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접근을 하세요. 즉 호가가 활발히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고 주문이 원활할 수 있는 시간대, 즉 9시에서 10시, 9시에서 10시 반, 아니면 뭐 1시에서 3시 그 정도 구간대에서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중은 본인의 그릇만큼만 들어가세요. 다만 저는 이런 세력주 매매를 할 때는, 대형주 매매를 할 때는 뭐 욕심을 부려서 비중을 정말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세력주 매매할 때는 그냥 제 그릇만큼 들어가요. 저는 제 세력주에서는 제 그릇이 뭐 1, 2억 언저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각자 그릇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중에 대한 고민들은 좀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어떤 특정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가격에서 접근해야 된다가 아니라 매일 이런 시장 복귀를 하고 종목 분류를 하고, 이 테마의 연속성, 이 재료가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굳이 특정한 자리에 접근하지 않아도 관련주 뉴스 거래량 시간대 비중을 체크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시를 보여드렸고, 여기에 들어간 아까 호가창 그 제가 주문 매수 매도하는 영상은, 풀 영상은 카페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도하는 당시에 어떤 호가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호가창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그 종목의 종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한가 못 가는 종목 상한가도 못 가고, 늘 윗꼬리 달고 내려온 종목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항상 재수 없는 세력들은 재수 없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분류를 해놓고 그 안에서 그릇만큼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들이 사실은 제가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교육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 있는 영상들이라도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좀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복귀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